이익이익금에 대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자본의 분류와 해당 계정 과목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하고 우선주 자본금으로 나누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수익 처분이익,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감자차익이 있다는 거. 근데 자본조정에는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이죠. 따라서 이게 잘못됐네요. 그리고 감자차손하고 주식발행 차금, 자기수익 처분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에는 이익준비금, 이것은 법정적립금이죠. 그리고 임의적립금,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익잉여금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 항목이에요. 그런데 주식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라는 거,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겠죠. 5번 문제 보시면 주식발행회사가 이익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결국 주식배당을 의미하는 거죠. 배당 후 상태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주식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대변의 자본금 하면서 차변의 이월 이익잉여금 되는 거죠. 첫 번째 보시면 배당 후 이익잉여금은 증가합니까? 아니죠. 이월 이익잉여금이 있으니까 차변에 발생됐으니까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 후 자본금은 증가됐죠? 네, 증가됐다는 거, 대변에 자본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총 자본은 불변이다. 왜? 이익잉여금하고 자본금. 그러니까 자본에는 변동이 없어요. 총 자본에는. 그리고 발행 수익수는 자본금을 늘리면 주식수는 늘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가 잘못됐네요. 7번 보시면 자본의 분류와 그에 속하는 계정 과목을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하고 우선주 자본금으로 나눈다는 거.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감자차익, 자기수익 처분이익. 그 다음에 자본조정에는 자기수익 처분손, 그리고 주식할인발행 차금, 그 다음에 감자차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주식할인발행 차금은 이익잉여금이 아니죠. 이것은 자본조정이 되는 겁니다. 9번째, 이익잉여금을 자본임금에 전입했을 경우 결국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대변에 자본금을 늘리면서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본총액은 불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본총액이 감소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리고 불변이라는 거. 그런데 자본금은 증가하죠. 맞는 표현이죠. 근데 자본금이 감소한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물 출자로 인한 주식의 발행 금액은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이다. 맞는 표현이죠. 결국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의 발행 금액은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가 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면서 주식의 발행 금액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 사항이 반영되기 전에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영 전에 금액입니다. 즉 반영된 것은 언제 반영되는 겁니까? 주주총회 때 반영된 후에 금액이 이제 반영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그 다음에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순자산의 증가. 결국 순자산은 자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차변의 이월 이익잉여금,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순자산의 증감이 없어요. 그래서 순자산은 불변이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이 결의된 이후 실제 현금 배당이 지급된 시점에 거래 요소 결합관계로 오는 것은 결의 시점에 어떻게 됩니까? 차변의 이월 이익잉여금 자본하면서 대변의 현금 배당이니까 미지급 배당금이죠. 이것은 유동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급 시점에 미지급 배당금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대변의 현금 자산이 감소되는 겁니다. 결국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의 자산의 감소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회계 거래 중에서 자본 총액에 변동이 없는 것은 유상 증사를 실시하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이 되는 거죠. 자본 총액에 변동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현금 배당을 주총에서 결의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이월이익여금,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본 총액에 변동이 있죠. 이익여금이 감소가 됐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발행 주식승 일부를 유상으로 소각하다. 그러면 차변에 자본금 나오고 대변에 현금이죠. 그러니까 자본의 감소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 보시면 결의했던 현금 배당을 지급하다. 즉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대변에 현금이죠. 미지급 배당금은 유동부채, 그리고 대변에 자산의 감소. 결국 여기서는 자본 총액에 변동이 없는 겁니다. 주관식 첫 번째 보시면 자본금은 5천만 원이래요. 자본잉여금 300만 원, 이익준비금 70만 원이었고 당해 연도에 당기순이익은 50만 원이었다. 현금 배당을 30만 원을 할 경우 이익증비금으로 적립해야 될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결국 이익증비금은 현금 배당의 몇 퍼센트? 10%죠. 3만 원을 하게 돼 있어요. 한도가 있죠. 한도. 즉 자본금 5천만 원에 50%가 한도예요. 결국 2,500만 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이익준비금 70만 원 있었죠. 이거 한도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3만 원이 우리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할 최소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1,000만 원인 회사가 현금 배당, 자본금의 10%라고 됐어요. 주식 배당을 했답니다. 이 회사가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서 현재 재무상태표상 이익준비금 잔액은 50만 원이다 이렇게 됐죠. 결국 현금 배당은 자본금 곱하기 10%라고 그랬죠. 현금 배당 여기에 자본금의 10% 그러니까 100만 원을 현금 배당을 했어요. 여기에 이익준비금은 몇 퍼센트? 10%가 되는 거죠. 10% 현금 배당에. 그러니까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단기 적립한도 전체 적립한도는 얼마? 자본금의 50% 즉 500만 원까지죠. 근데 지금 현재 잔액이 50만 원이니까 450만 원까지 적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적립한 것은 10만 원이 이익준비금의 최소 금액이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